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하가릴리입니다. 상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12월에 그냥 2차전지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과도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석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모아가야 될 만한 종목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설명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다양한 무료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구독자 81,300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신데요.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을 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해당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인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기사 보겠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다 내린다. 코스피 코스닥 2% 안팎 하락이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명 트럼프 정책 리스크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10월 생산, 소비 등 투자 등 실물 경제 지표의 트리플 감소. 한국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은 좀 다르죠. 한국은 감소했습니다. 국내 요인이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증시가 더 많이 하락했던 게 여태까지 연기금이 지수 방어를 좀 열심히 해줬었는데 이 지수 방어가 끝났어요. 오늘 오히려 매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또 이어가게 되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 외국인 자금만 해도 마이너스 7,494억의 매도가 더 나온 상황입니다. 제 증시는 이렇게 좀 잘 버티고 올라가다가 오늘 급락하는 모양새였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막 천억 넘게 지금 천억 넘게 자꾸 이제 시장에 지수 방어를 들어가 줬는데 오늘은 지수 방어가 안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했다. 이제 방어를 열심히 해주던 이 누군가가 사라져 버리니까 사실상 증시가 맥을 못 추고 하락한 증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도 근데 명확하게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래 증시 떨어지면서 종목 조정 받는 거 알겠는데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 리스크잖아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떨어진다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기존에 이미 분석했다시피 사실상 IRA 폐지, 자동차 보조금 주는 거 폐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내놓더라도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화당 의원 18명 폐기 반대. 그러니까 이미 공화당 의원이 상원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18명 상원 하원 차지하고 있어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같은 편에서 자기 자신의 공화당 안에서도 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과반을 넘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지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다른 친환경, 뭐 예를 들어 풍력, 태양광 폐지 일부 될 수 있죠. 근데 전기차는 아니라고요. 그걸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폐지를 한다고 해도 보조금을 주겠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여기서 한 30% 이상 나오니까 30% 가까이 나오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조금을 계속해 주겠다고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최악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석한 결과 정말 보조금 폐지 안 될 것 같고 심지어 되더라도 그
매출을 계속해서 발생시켜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주가는 과도하게 눌림목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락을 했는지, 왜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 최악을 면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조정도 받았고요, 최악의 악재도 다 나왔는데 왜 이렇게 증시는 하락할까? 여러분들께서 요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제대로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정책이라든가 방향성들이 꽤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번에는 역대급 변화입니다. 트럼프 시대, CNBC에서 나온 내용인데 에너지부터 기술, 제조업, 국방 등 8개 시장 부분에서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주요 업종들 8개가 주요 업종들이 다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모든 업종에 다 영향을 끼쳐요. 그죠? 그리고 금리, 관세, 외교적인 부분에도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죠. 그러면 또다시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업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국가들과 기업들이 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변해도 너무 심각한 변화가 나오니까 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한 10가지 중에 한 8가지 비슷하고 2가지 정도 바뀌면 어떻게 바뀌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10개 중에 8개 바뀌고 2개가 가만히 있는 중이에요. 8개가 바뀌면 그냥 세상이 바뀌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애초에 사업 자체가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도 생겨나고 새롭게 해야 될 사업들도 생겨나는, 굉장히 앞서서 여기 굉장히 잘 표현하는데요.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을 받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오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게다가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하고 합세해서 공무원도 자르고 있어요. 공무원 4명 좌표 찍고 이거 갈자 일자리다, 이거 쓸모없는 일자리하고 저격까지 하고 있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만 해도 버거워 죽겠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입지 있는 인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세상에 많은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지어 그 예측치가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상 너무 급진적인 변화에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고요. 공포감이 조성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자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살 거야. 살 건데 일단 트럼프가 하는 거 봐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너무 변화가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디까지 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특히나 국내 증시에서는 포기하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는요, 2차 전지 자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 시장 자체에 공포감이 드리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문제라는 거죠. 2차전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2018년도하고 굉장히 흡사한 건데요.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 좀 과도하게 조정받는 이유는 항상 대한민국은 먼저 때려받는 증시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실제 이제 2018년도, 이제 2018년도거든요. 2018년도 당시에 증시가 쭉 신저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 동일 시간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제가 전에 과거에도 보여드린 바 있죠. 한 차례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한번 쭉 올랐다가 막판에 떨어졌어요. 무슨 이해되시죠? 이렇게 잘 버텨주면서 신고가까지 기록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먼저 때려맞는 편이다. 반등의 여지가 거의 없이 계속해서 먼저 때려맞고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증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원래 좀 특징이에요. 그죠? 외국계 투자 자금들이 특히나 뭐 중국하고 대한민국하고 그래도 꽤 연관이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뭐 정확하게 말해서는 꽤 잘 사는 국가들 중에서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나라, 뭐 중국하고 접점이 있는 나라들 워낙에 많지만
그들 중에서 잘 사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에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먼저 때려맞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먼저 트럼프 시대를 이미 맞이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증시가 좀 과도하게 조정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트럼프 악재가 너무 심하고 심지어 그런 악재에 한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편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락 요인을 분석해 봤으면 반등이 언제 나올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도대체 2차 전지 반등 상승 언제일까? 요게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언제부터 나올까 생각해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025년도 2월부터 반등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 뭐 일단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드리면 1월 20일부터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막 이것저것 다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금리 정책도 바꿔, 산업 정책도 바꿔, 그 전에 바이든 보조금 혜택도 다 뭐 다시 자신의 방법으로 재검토해 정책을 그냥 거의 뒤엎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정권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말은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그런 듯한 행동은까지 몇 개 보여주긴 하지만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행동들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결론만 놓고 오면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말했던 것에 비해서 급진적이지 않고요. 훨씬 부드럽게 시장이 이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정책과 방향성을 내놓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다 한 10만큼 변할 것 같으니까 변동성에 정말 공포에 떨었는데 생각보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니까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변화가 안 오니까 2에서 3 정도면 괜찮겠는데 라고 하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할 만한 시기가 딱 내년 1월 20일 임기 이후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월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2월쯤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보는 게 뭐냐면 이때쯤에는 저는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현재 굉장히 큰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은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들의 합의가 아마 이때쯤이면은 조율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2025년도 1분기쯤에 뭐야 되면 양적 긴축 마감해야 되거든요. 슬슬 양적 긴축을 끝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니까요. 어느 정도 합의를 할 것 같고 뭐 파월이 잘리면 빨리 잘리든 아니면은 잘리고 새로운 인물이 임명이 되든 아니면은 같이 합의해가지고 잘 나아가기로 약속하든 이때 큰 변동성이 이제 슬슬 끝날 거라고 보여져서 여러분들께서는 슬슬 이때부터 반등 상승을 준비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장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두 번째는 2월 달부터 슬슬 실적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 2월 달 이후부터 2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하고 나면 1분기가 영업이 끝나잖아요. 그죠? 저는 이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 재무적인 특성상 재고 손실은 1년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이번 연도에 재고 손실 입을 대로 다 입고 내년도 2025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리셋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 평가 손실이 이제 내년도부터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거나 없을 것이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재무제표 깨끗한 재무제표를 보실 수가 있죠. 일단 적자가 기록된 재무제표하고 플러스가 기록된 재무제표하고는 느낌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싹 다 지금 현재 재무제표가 깔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내년 2월 달부터는 정말 집중 투자를 좀 준비하시면서 지금 현재 반등 상승을 기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상승 직전 타이밍이에요. 다만
상승 직전 타이밍에 매수하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매수가 잘 안 돼요. 이게 저점이지도 않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천천히 그래도 우리가 매집을 들어가 봐야 될까? 저는 한 12월에서 1월 사이 시장이 이렇게 과도하게 계속 눌려주면 우린 관심 가져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월에서 1월, 전 12월 말부터 1월까지가 굉장히 매집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들을 매집해야 될까? 돈 버는 기업들을 해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원투형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원투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미 주가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죠, 그죠? 특히나 4680 배터리를 잘 만들게 되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BMW 같은 기업들 유럽향으로도 많이 수출을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하나70과 같은 이하나70 혹은 4680 배터리들이 속속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생산을 시작하게 되고요. 특히나 테슬라향으로 LG 엔솔이 지금 12월부터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 관련된 기업들 매출 잘 날 거라고 봐요. 이런 기업들이 실제 돈 벌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내년 1월부터 정말 제대로 된 실적 반영과 함께 실적 발표에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월달 1월 말부터 2월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연말에 연말에 이제 실적 늘어난 부분들이 바로 눈에 보여지는 기업들이 하나씩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원투형 관련된 기업들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투형 관련 정보도 뭐 봐야 되냐?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죠. TC 시스템, 동원 시스템즈 보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동원 시스템즈가 좋다. 왜냐면 이하나70 이 배터리하고 4680 배터리 지금 원투형의 종류 중 두 개거든요. 두 개 다 하는 기업이 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둘 다 뭐 하겠지만 특히나 동원 시스템즈가 최근에 라인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관련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가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동원 시스템즈는 어디서 어떻게 잡아봐야 될 것이냐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 최근에 조정 반등 잘 나왔다가 조정받고 있는데요. 저는 뭐 직전 저점 부근까지는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관심 계속 가져다 보면서 42,000원짜리쯤 오셨을 때 관심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도 시장이 한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빠르면 이번 연도 말 좀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하방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하방이 나올 때 여러분께서 매집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평균 가격은 42,000원짜리 만약에 이 자리까지 안 눌려준다라고 하면 44,000원짜리로 괜찮긴 하지만 42,000원짜리가 가장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이 박스권 안에서만 거래해도 단기간에 한 20-30% 정도 파동 나오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한 10%, 15% 파동만 먹어줘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2025년도에 대세 상승을 달릴 수 있는 핵심 배터리 기업들 해당 자료집에 만들어 놨으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런 화면 나오면 다운로드가 잘 된 겁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급등 추천주, 시황글, 포착자료 그리고 이런 자료집들까지 무료로 다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얻어가기 위해서는 무료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 회원가입조차도 핸드폰 번호 없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 어떻게 만드느냐? 해당 화면에서 이렇게 아무 화면 클릭하면 아무 화면이나 이렇게 좀 클릭해주면 컨텐츠를 아무거나 클릭하면 로그인하고 나옵니다. 처음에 아이디가 없으니까 당연해요.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카카오로 시작하지 구글로 시작하기 뭐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이디 뭐 나는 이런 거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 패스워드 아이디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용 약관 동의하시고 아이디 비밀번호 적으시면 되는데 그 아이디이자 이메일 주소예요. 핸드폰 번호 적는 칸이 없죠 실제 보시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비밀번호 찾기 하셨을 때 통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디자 네이버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네이버 이메일 네이버.com 비밀번호 123412346 성함은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로그인 하셔서 아이디 로그인 하실 때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직접 적으시고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중요한 거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추천주, 매일매일 시황, 매일매일 자료 무료로 드리는데 매일매일 보실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무료로 얻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기대해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는데 제가 다음 자료집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까지 준비했는데 더 다음 자료집 내가 궁금한 분야가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어떤 자료집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다음 자료집 무엇을 내어드릴지 고민 후에 또 공지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영상 제작해서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